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국의 4대 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중국에서는 미인을 대표할 때 4대 미인이라 하기도 하고 5대 미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일단 4대 미인을 보면 치목, 고기가 가라앉는다. 나간, 기러기가 떨어진다. 폐월, 달이 부끄러워서 자취를 감춘다. 수화, 꽃이 부끄러워서 숙인다. 이거를 치모, 나간, 폐월, 수화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첫째 4대 미인 중에 소개를 하자면, 첫째 여인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여인이 서씨라고 합니다. 서씨는 바로 치모죠. 서씨 미모에 강의 물고기가 헤엄치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강바닥으로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하루는 강에 비친 서씨의 모습에 물고기들이 몰리더니 물고기가 헤엄치는 것조차 잊어버린 채 강바닥으로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그 후 서씨를 치모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미인으로는 중국 문학의 비극적인 연인으로 볼 수 있는데 왕소군입니다. 나간입니다. 왕소군의 미모에 나는 날아다니는 기러기가 날개짓을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땅으로 추락하였다 합니다. 흉노로 가던 도중 왕소군은 멀리서 나는 기러기를 보고 한나라 생각을 하며 해금을 꺼내 연주를 했습니다. 왕소군은 18세 때 한나라 원제의 후궁으로 입궁했고, 원제는 1000명이 넘는 궁녀의 얼굴을 파악하기 위해 하공을 시켜 초상화를 그리게 하여 후궁들은 조금이라도 잘 보이려고 하공에게 뇌물을 바쳤는데, 왕소군만이 뇌물을 바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화가 난 그림 그리는 하공들은 왕소군의 초상화에 커다란 점을 찍어버렸습니다. 왕소군의 초상화를 본 원제는 왕소군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고, 왕소군은 미모였지만 5년간 원제의 총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 자순 오랑캐의 침입에 고민하던 원제는 흉내의 원한을 달래기 위해서 호야한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딸과 혼인시키겠다며 궁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차마 자신의 딸과 오랑캐를 혼인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후궁 중 총애받지 못한 궁녀를 불러 그 시중을 들게 했는데, 이때 호야하는 왕소군의 모습에 반해 원제에게 왕소군을 잘라 정하였고, 이미 호야 왕과 약조를 한 결과 결국 오랑캐인 호한야에게 왕소군을 뺏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4대 미인 중 세 번째는 가장 매력적인 베일이 쌓인 여인으로 초선이라고 합니다. 폐월이라고 불리워지죠. 어느 날 양부인 왕눈과 초선이 달빛 아래에 서 있는데 웬 구름이 몰려와 달을 가렸다. 이를 본 왕눈이 달이 초선의 미모에 부끄러워 구름 뒤로 숨었구나라고 하였습니다. 초선은 폐월이라고 불리기 시작하였다. 즉 달이 초선을 보고 부끄러워서 숨었다는 뜻이죠. 중국 문학 삼국지의 여인으로 왕윤의 양녀인 초선은 외모는 물론 가무에도 능했으며, 동탁의 독재 정권 고민하던 왕윤은 초선에게 도움을 청했고, 초선은 미인계로 여포와 동탁 사이를 이간질하여 여포의 손에 동탁이 죽게 된
역사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사랑보단 부귀 영화에 눈을 뜬 여인이죠.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중국 미인이죠. 양귀비라고 이야기하죠. 양귀비의 미모에 꽃이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다 하여 수아라 하며 당나라 원정우 후궁이자 며느리 양귀비는 당나라 현종의 아들인 수왕과 혼인하였는데 양귀비의 외모와 가무에 반한 현종은 수왕에게 그녀를 빼내고 공안에 태진궁을 지어 이곳에서 양귀비와 매일 밤 사랑을 나눴다 합니다. 이때 양귀비 나이는 22세, 현종은 57세였다 합니다. 그 당나라 내에서 안사의 난이 일어났고 당나라 멸망의 원인인 양귀비를 증오한 병사들은 현종에게 양귀비를 죽일 것을 요구했고 양귀비는 결국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중국의 4대 미인의 한 가지를 빠진 여인이 있는데 중국에서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역시 치고 있죠. 조비연이라고. 즉 가볍기 그지없어 손바닥 위에서도 춤을 췄을 정도였다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작장중무라고 중국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조비연의 이름은 나는 제비라는 뜻으로 불렸고 하루는 항제와 조비연이 호숫가에 있는데 어디선가 강풍이 불어 춤을 추던 조비연이 호수로 빠지려 했는데 항제가 황급히 조비연의 발목을 한쪽을 잡았으나 항제의 손바닥 위에서 조비연은 계속 춤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비연은 작장중무, 즉 손바닥 위에 춤을 춘다는 뜻으로 불리었습니다. 조비연이 중국 4대 미인에 들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녀를 나타내는 책에서는 다른 4대 미인들과 달리 그녀의 아름다움보다는 가벼움을 중시했기 때문이랍니다. 따라서 조비연은 날씬한 미인의 대표로 불리고 있는 듯하고 조비연은 거론될 때 항상 양귀비와 함께 거론되는데 그 이유는 연수한비라는 성어와 관련이 깊습니다. 연수한비라는 것은 조비연은 제비연자를 써서 말랐고 파리핫수 그렇게 말랐고 파리하다 미인이었고 양귀비는 본명은 양옥한 고리 한자로 뚱뚱했으나 살찔비 양귀비라고 했죠. 뚱뚱했으나 미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날씬한 미인의 대명사로는 인풍양유한 미인인 조비연이고 옛날 미인인 풍만한 미인의 대명사로는 부귀모란년 양귀비가 통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중국에 여행을 가는데 어떤 여인을 보고 이쁘다 하는 것은 좋은데 양귀비를 하는 것은 21세기에 조금 신뢰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조비연을 닮았다 하는 것이 요즘 중국 여인이 좋아하는 말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